알렙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식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식으로 망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주식을 생각할 때 도박처럼 느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도박처럼 느끼는 이유는 미국의 주식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시잖아요. 주식을 해서 망했다, 그래서 한강에 뛰어내리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거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이 미국 주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주식이 하루 만에 1000배, 만배로 뛰어오를 수도 있고, 진짜 세계적인 부자가 하루 만에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주식을 하려면 진짜 도박처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이 도박처럼 해야 돼요. 진짜로 영화처럼 어떤 항목에 집어넣어가지고 갑자기 막 수백 달러씩, 수천 달러씩, 수만 달러씩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는 이제 앞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만약에 미국 주식을 하려면 안전한 곳에 해야죠.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그런데 넣으셔야 되는 거고, 하지만 거기에 넣는다 해도 알 수 없다. 페이스북에 넣는다 해도 알 수 없고, 전자화폐 같은 곳에 투자를 해도 그건 알 수 없다. 근데 그때부터는 도박이다. 근데 한국 주식은, 국내 주식은 도박이 될 가능성이 적어요. 아니, 구조상으로는 불가능해. 하지만 국내 주식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를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식은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이 변동이 없으면 이 주식은 죽은 거예요.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거는 망한 거잖아요. 확실한 거잖아요. 계속 오르고 있다, 직선으로 오른다, 이것도 망한 겁니다. 절대 이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세력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거 장난치는 거야. 장난치지 않으면 이 직선으로 오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를 수는 있어요. 오를 수 있는데 어떻게 올라야 되냐면, 이게 심장박동처럼 올라야 돼. 심장박동처럼. 오를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고, 오를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느냐, 하향으로 내려가느냐인 거예요. 하향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하죠. 심각하지만 이거는 또 오를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직선으로 오르거나 직선으로 내려가면 이거는 무조건 망한 거예요. 그 다음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오르고 나면 쉽게 내려올 수 있는데 내려가면 다시 오르는 것은 쉽지 않다. 그거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하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내 주식에서 망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영끌입니다. 네, 이것 때문이죠. 네,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이것 때문입니다. 영끌. 혹시 영끌 아세요? 이 영끌이라는 게 뭐냐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탈탈 털었다,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구조상으로 상한가와 하한가가 있으니까 이게 도박이 될 수 없고 투기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남의 돈 가지고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도박인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자기가 볼 때 우량주를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기 재산 다 털었어. 사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투자하니까. 그런데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있는 대출 없는 대출 다 받고, 남의 돈, 가족 돈, 친치 돈 다 받고, 거기다가 제2금융권, 3금융권, 대부 업체까지 돈을 빌려가지고 다 끌어모아서 영혼까지 탈탈 끌어모아 영끌을 하여 투자하는 사람 때문에 이것을 도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한가, 하한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쉽게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자살을 하고 망하느냐, 이거죠. 한가 한 번 쳤다고 자살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식을 한다고 돈을 끌어모았어. 영끌했다니까? 영혼까지 탈탈 털었어. 돈을 끌어모아 투자를 했는데, 이게 30%로 떨어지게 되면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이자를 갚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돈을 빌렸잖아. 이자를 못 갚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하한가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빨리 팔아야 손해를 적게 본다고 했죠. 그런데 봅시다. 자기의 자산이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억을 대출을 해서 20억을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출을 하든 빌리든 어쨌든지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달 나가는 이자가 얼마야? 매달 나가는 이자가 8억을 기준으로 하면 한 매달 250만 원 정도 나간대요.
요즘에. 그러면 10억이면 한 3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보겠죠. 그럼 20억이면 600만 원이에요. 19억을 했으니까 약 600만 원 정도가 매달 이자로 나가야 돼. 이거는 제1금융권이나 2금융권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상금융권이나 대부업체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자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자를 내야 돼. 그러면 이게 수익이 있어서 빨리 팔아서 해야 되는데 내가 20억에서 30%가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30% 떨어지면 6억인데 그 6억이 한 방에 날아간 거야. 자기 돈이면 그냥 아이고 6억 손해보고 4억을 건져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이게 이자가 걸려있단 말이야. 내 돈은 지금 원금이 1억밖에 없고 19억을 빌렸는데 5억을 내가 갚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놔둬야 되잖아. 그쪽에서 오를 때까지 놔둬야지. 그런데 그게 한두 달 계속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식을 팔아도 문제인 거예요. 주식을 팔아도 빌린 돈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까지 갚아야 되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원금도 못 갚아요. 그런데 안 팔면 계속 이자를 내야 되는 거야. 놔두면 언젠가는 오를 수 있어요. 언젠가는. 하지만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그 전까지 계속 매달마다 6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미 연끌을 했다니까. 모든 돈을 딱 갖다 투자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를 갚지 못하니까 죽는 거죠. 즉 내 돈으로 하는 주식은 도박이 될 수는 없다. 투기가 될 수도 없다. 하지만 남의 돈 가지고 하는 주식은 무조건 도박이다. 이건 투기다. 왜? 한 번에 내 돈으로 해서 엄청나게 버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이라는 것은 돈 벌기 어려워요. 돈이 많은 사람이 벌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럼 이미 그때부터는 이거는 도박인 거예요. 내 돈으로 하는 투자, 내 돈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 그래도 내 돈으로 해도 내 전재산 털어가지고 주식하는 것은 아주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도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내리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산의 잉여 자금의 40% 이상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월급이 얼마가 드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월급이 5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돈 있죠. 그걸 다 떼고 남은 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금을 하든 저축을 하든 투자를 하든 할 수 있는 그 돈의 40% 이상은 주식을 하면 안 돼요. 그래 되면 삶의 질이 먼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아무것도 못하고 회사 가서도 아니면 직장 자기가 먹고 살아가는 생업 현장에서도 뭘 하고 있냐면 주식만 보게 돼요. 최대치 우리가 이 주식을 하면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치가 이 전문가들이 잉여 자금의 4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연끌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주식을 해서 망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 주식을 한다. 또 하나는 연끌해서 주식한다. 남의 돈으로 주식하는 것 때문이다. 그래서 망하고 도박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에서 이기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남의 돈 쓰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냥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인가? 투자하는 방법, 방식 이런 또 나중에 또 다르게 제가 배운 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부한 걸.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확실하게 하세요. 이제 주식을 꼭 하고 싶다면 잉여 자금, 자신의 월급이나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 1000만 원이든 월 1억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으니까 잉여 자금, 다 쓰고 남는 돈, 그 잉여 자금의 40% 이상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질은 곤두박질 시게 되고 매일마다 주식만 보는 이 중독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 주식의 중독 현상에 관해서는 제가 말했지만 한 달 동안 해봤다 했잖아요. 실제로 제가 체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느낀 게 많아요. 그 금액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경험한 거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하지 마시고 하려면 진짜 마음 잡고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 주식 한다고 그거는 죄는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주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남의 돈 가지고 절대로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내 돈으로 해야지 남의 돈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내 돈으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 잉여 자금의 40% 이상은 하면 안 된다. 그 이하로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소액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 중에 개미들 중에 진짜 올인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진짜 인생을 건 거죠. 그거는 도박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만 걸면 되는데 가족의 인생을 건 거잖아요. 그거는 도박인 거죠. 남의 목숨 가지고 남의 삶의 질 가지고 장난치는 짓은 하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잉여 자금의 40% 이하로만 하십시오. 그 40%도 맥시멈입니다. 더 이상 하게 되면 여러분은 주식 바보가 되고 폐인의 길로 이제 접어드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꼭 되돌아보시고 주식에 대한 또 생각을 한번 정리하시는 우리 알렙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렙루야.